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한테 물어보고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한번 물어봤어요. 저 무시하시는 거 아유, 아무도 청소를 안 하니 국장은 내가 해야지. 아유. 오늘은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이 컨셉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옛날 때부터 아는 선배. 안녕하십니까. 령 안나. 내가 청소 쫙 다 했어. 네. 재정남입니다. 대정남이요? 재정. 우리도 왔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 저보다 선배. 형님이신가? 제가 7, 8. 난 8사야? 어쩌라고. 성공했지, 성공했지. 괜찮습니다. 여기도 선배야. 열심히 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파주 공장에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아우, 병원 보내면 되는데 왜 그래? 아이, 죽겠다. 사람이 다쳤다고요? 사람이 다쳤으면은 왜, 뭐, 내가 뭐 할 게 있어? 아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대표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제 네가 잘 모르는구나. 우리 회사가 50인 미만 사업자냐. 중대 기업처벌법에 내가 적용이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한테 맡기고 우리 기도하자. 와, 인샬라. 개쓰레기네. 개쓰레기라니 뭐이 자식이 진짜. 너나 다쳐라. 너 새끼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인마. 근데 요즘 산재로 또 문제가 많잖아요. SPC? 정확히 SPC의 자회사인 SPL에서 이제 지난 10월 15일 날 새벽 6시 한 15분께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99년생인 박아무개 씨가 소스 배합기에 그 상반신이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동료가 발견을 했대요. 물구나무 서듯이 이렇게 거꾸로 있었다는 거예요.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빠졌다고 합니다. 팔이 골절이 됐고 팔이 끼었다는 말이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이제 질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소스가 또 고추냉이 소스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고 난 시간이 6시 15분경인데 퇴근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앞두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 회사가 그 주야 막교대 하루 12시간씩 오전 근무, 저녁 근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회사인데요.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 업무량 폭증이 됐다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주에 64시간 정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좀 그랬던 게 그 사고 난 기계만 천으로 덮고 작업을 그냥 계속 한 거야. 네? 그날에? 그날에 동료가 옆에 죽었던 기계 옆에서 사람 죽은 건 죽은 거고 일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리는 거지. 이거는 너무 사람이 아닌 느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사고 일어나기 불과 한 8일 정도 전 박스가 나른 그 컨베이어 벨트에 비정규직 40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또 끼임 사고가 있어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이 회사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문화가 우리가 뭐 사실 노른자 시즌 1 때부터 이런 산재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준비했다고 들었어. 오늘 제대로 준비를 했다고. 그 시멘트를 쓰지 마오 이렇게 정했어. 1926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이 요시키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공사 현장에서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경험했던 내용을 소설로 쓴 건데 여기서 주인공은 콘크리트를 부셔가지고 그걸 시멘트로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푸대에 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포대에 넣는데 헝겊 안에 종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펴서 보니까 편지야. 편지의 주인공은 여공이에요. 여기 공장 내에서 일하는 청년이랑 같이 애인 관계였는데 이 청년은 무슨 일을 했냐면 시멘트를 만들려면 돌을 깨잖아요. 그 돌을 던져 깨는 일을 한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같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근데 기계를 멈추지를 않았던 거야. 그 돌이 가루가 되는 대로 같이 들어가서 공정을 거쳐서 시멘트가 돼버린 거야. 어떡해. 이 여공은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거기 그 헝겊에 편지를 써서 그 시멘트 넣을 때 같이 넣은 거야. 나의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시멘트가 됐는데 어디에도 안 썼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가 죽어서도 그렇게 시멘트가 되어서 어딘가에 계속 있는다는 걸 견디기가 어렵다. 이거는 실화인 거죠, 그러니까. 실화인 건 아니고 소설인데 소재는 실제에서 가져왔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100년 전에 나왔는데 2020년에 우리나라 현대제철에서도 용광로에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쇳물이 됐지. 이제 하림이라는 가수가 그 쇳물을 쓰지 마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그 쇳물 쓰지 말고. 시간은 변하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의 상처는 여전하다는 거죠. 근데 100년이 지나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때랑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완전히 다른 삶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심플해요. 현대제철에 이렇게 발판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빠져서 죽었잖아요. 2010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고. 안전난간이나 이런 거 하나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만드는 거지 근데? 작업할 때 그런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면 효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난간이 없이 개인이나 조심하라고 하는 게 제일 심플하죠. 안전 난간만 설치됐어도 그런 일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발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리오 씨한테 한번 물어봐.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직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대, 중요한 재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법, 누군가 처벌을 하는 법. 뭐 맞지. 그럼 누굴 처벌해요?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처벌받는 거가 중요한 거구나. 대표? 그럼 대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표한테 벌을 내려야 어. 그 대표가 움직이니까. 이야. 총책임자.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중대재해란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크게 다치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 1년 내에 질병이 3명 이상 발생할 때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기업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사고 발생하면 너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네 사업장 안전조치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제를 2022년 대한민국 노동자는 보고받고 있는가. 올해 1월 27일 시행돼서 이제 한 10개월 약간 아직 안 지났는데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 법 때문에 죽는다. 일부 이제 신문들은 법 시행에도 효과 없다. 쓸모없는 법이다. 무쓸모다. 실제 진짜 쓸모 있는 법인지 없는 법인지 한번 살펴보자. 10개월 시행되는 동안 검찰이 기소 딱 2건 했습니다. 노동부나 이제 경찰에서 한 20몇 건 정도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하는데, 경찰 편을 들자면 이해가 되는 게 이 법은 사업주한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뭐냐면은 안전 예산을 늘려라, 뭐 안전 담당자를 채용해서 조치를 취하라, 뭐 이런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조치를 취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나몰라라 배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적용받기가. 법만 만들어 놓고 사실 집행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네. 정부와 재계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해야 된다, 너무 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그럴 상황인가? 그러니까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없어.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완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더 완화를 하자는 말인 거예요? 그 대표이사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 밑에 안전관리 책임자 두면 우리 회사에 권한을 다 부여할 테니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대표 빼라 이거. 이게 걸리면은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게끔 하한선을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조건 실형을 때린단 말이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표 처벌하지 마라. 이걸로 정리되는 거지. 처벌하기도 힘들다는데 뭐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룹의 회장이 고기를 숙입니다. 1,000억을 내기로 했잖아. 노동자 한 명 사망했는데 원청 회장이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중대재해가 범죄다 조금 인식이 된 거죠.
근데 그만큼 압박을 느끼는 거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그냥 이제 넘어가기에는 옛날과 좀 다르다. 다르게 해야 되겠는 걸. 그거에 대해서 여론도 굉장히 바뀌어졌다는 걸 느껴져요.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이 쌓이면 사회적 압박으로 작동되고, 그런 압박에 의해서 이제 기업들이 눈치도 많이 보고 정부도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럼 좀 더 발전된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를 이제 기사로 낼지 한번 정해보지 뭐. 그 시멘트를 쓰지 마오. 2020년 대한민국 노동자는 보호받고 있는가? 시멘트가 좋다. 자, 거수야. 하나, 둘, 셋. 야, 역시. 자, 202가 좋다. 약간 머릿말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페이지, 끝 페이지. 네.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기사화됐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 불만 있으면 얘기해. 항상 눈치 보지 말고. 3개월 계약직으로 대기업 입사 예정이었으나 다른 기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 제의가 와서 입사 예정일 전날 입사 포기 의사를 메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단기 계약직 입사 포기라 큰일이 아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당 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다입니다.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입사 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드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 노동자는 보호받고 있는가? 그 제목을 바꾸실 생각이 없어요. 그거 민감한 문제인데. 제안 주십시오. 대표, 넌 잘못 없냐?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어디 보세요? 어디 보세요? 대표는 잘못이 없는가? 절대 못 꺾는다 이거.